민주주의를 긋다. 30번째 한종수 지음 439페이지. 3일 민주원래 북촌 코스, 종로 코스, 정동 코스. 4.19 민주원래 해화동 을지로 코스, 해화동 고려대 코스, 해화동 종로 코스, 해화동 동국대 코스. 그 밖의 4.19 유적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길, 부산 민주올레, 5.18 민주올레, 60 민주올레, 관악 민주올레. 439페이지. 비록 이런 노력이 녹두거리를 다시 서울대생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활성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서울대와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80년대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함께 울고 웃으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항과 비판의 문화, 민중, 지향적 문화를 꽃피웠던 녹두거리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440페이지. 박종철 거리. 박종철 열사는 녹두거리의 전성기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거리의 주점에서는 열띤 토론과 구호, 경찰에 연행된 동료에 대한 걱정과 탄식, 청년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들려왔을 것이고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근처의 그날이 오면 저냐, 열린 글방, 광장 서점 등에서 구입한 사회과학 서적 등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박종철 열사도 그들 중 하나였다.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갈 때 마지막으로 살던 집이 현재 행정구역상 주소로는 대학 5길 10-7이다. 하숙집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녹두거리의 위쪽 입구 왕약국 간판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전 하숙집도 현재 관악산 지구대 대학동 파출소 대학길 48 근처였는데 역시 5분 거리에 녹두거리가 있다. 관악 민주주의 길을 걷다 사업추진단이 2017년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왕약국과 강원약국 사이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박종철 거리로 조성한 이유도 서울대에 입학한 이후 언제나 그 거리를 오갔을 열사를 되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열사를 떠올리고 나라와 이웃에 대한 정의감과 열정, 공동체를 향한 헌신 같은 가치를 이 시대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020년 6월 10일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념동상과 벤치가 만들어졌고 2022년 1월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박종철 열사의 동상, 염상섭 작가와 장면 전 총리의 동상처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 해야 할 이야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 관악구 하숙방에 서울대 민추위 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쫓기는 선배가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남영동 대공분실 5층 구실로 끌려갔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의 신분이었지만 경찰은 물고문을 가했고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 숨지고 말았다. 한편
1월 말부터 영등포 교도소에서 또 다른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이곳에 갇혀있던 이부영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수감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들은 가족 면회 때 억울하다는 말을 했으며 고문 경관 셋이 더 있는데 조직 보호를 위해 둘만 감옥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사 출신 이부영은 옥중에서 취재한 축소 조작의 전모를 정리하여 친한 교도관 한재동을 통해 김정남에게 전달했다. 수배 중인 김정남은 이 편지와 신문기사를 참조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그는 문건을 함세웅 신부에게 전했고 고심 끝에 정의구현사재단은 5.18 광주민주항쟁 7주기 미사 자리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조작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발표는 김승훈 신부가 맡았다. 21일 검찰은 축소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고 29일에는 이를 주도한 대공수사 2단 단장 박처원 등이 범인 도피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종철 군 국민추도위원회는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로 확대하고 6월 10일에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6월 민주항쟁의 서막이 열렸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사망경위. 박종철이 숨겨준 서클 선배를 처음 만난 시기는 1985년 1월이었다. 얼마 후 그 선배는 민주화추진위원회 민추위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쫓기는 몸이 되었다. 1986년 11월 박종철 하숙방에 그 선배가 찾아왔다. 그때 그 선배는 호구조사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자신이 귀가하던 집을 포기하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선배가 다시 찾아온 날은 1987년 1월 8일이었다. 선배가 찾아온 이유는 한 차례 구속 사태가 몰고 간 뒤 연락이 끊긴 사람들과의 연결을 후배 박종철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1987년 1월 14일 새벽 박종철은 하숙집으로 귀가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그들은 박종철을 억지로 차에 밀어넣었고 남영동 대공수사 2단 수사관들에 의해 5층 구호실로 끌려갔다. 어디까지나 박종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특진에 미쳐있던 경찰은 박종철에게 물고문을 가하였고 열사는 14일 오전 11시 20분경 숨지고 말았던 것이다. (443페이지) 1월 15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첫 보도. 1987년 1월 15일 오전 중앙일보 검찰청 출입기자 신선호는 흔히 그랬듯이 검찰 간부들이 방을 한 바퀴 돌다가 우연히 "경찰 참 큰일 났어" 라고 말하는 한 간부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것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로부터 숨가쁜 취재와 신문사 데스크와의 피말리는 신경전 끝에 그날 중앙일보 석간의 1.5판에는 2단짜리 기사 하나가 실렸다. 보도 지침이 엄존하던 시대로 기사 하나를 쓰고 싣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제목 아래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박종철의 이름과 그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청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14일 상호 11시 20분쯤 쪽말 썼네. 상호라고. 오전이라 써야 되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수사실에서 조사받던 한국 사람들도 상호라고 보나? 조사받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조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 1987년 1월 15일. (444페이지) 1월 15일 치안본부 첫 사인 발표. 치안본부는 박군이 연행된 뒤 오전 9시 16분경 경찰이 제공한 밥과 콩나물국으로 아침 식사를 조금 하다가 전날 술을 마셔 갈증이 난다고 말해 조사관이 갖다 준 냉수를 몇 컵 마신 뒤 오전 10시 50분부터 취조실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경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 하며 책상 위에 쓰러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87년 1월 16일 1월 16일 박종철 군 유골가루 임진강변에 뿌려져 16일 오전 8시 25분 박군의 사체는 영안실을 떠나 벽제 화장장으로 옮겨져 오전 9시 10분 화장됐다. 2시간여 화장이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 박씨 57세는 박군의 영정 앞에서 정신 나간 듯 혼잣말을 계속했고 어머니 정차순 씨는 54세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장이 끝난 박군의 유골은 분골실로 옮겨졌고 잠시 뒤 하얀 잿가루로 변해 박군의 형 종부씨의 29세의 가슴에 안겨졌다. 종부씨는 아무 말 없이 박군의 유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경찰이 마련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잠시 후 일행은 화장장 근처의 임진강 지류에 도착했다. 아버지 박씨는 아들의 유골가루를 싼 흰 종이를 풀고 잿빛 가루를 한 줌 한 줌 쥐어 하염없이 색강 위로 뿌렸다. 철아, 잘 가그레이. 아버지 박씨는 가슴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박씨는 끝으로 흰 종이를 강물 위에 띄우며 철아, 잘 가그레이. 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라고 통곡을 삼키며 허공을 향해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흐느끼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1987년 1월 17일) 동아일보 창. 김광석의 노래로 유명한 붙이지 않은 편지는
정호승 시인이 이 기사를 보고 영감이 떠올라 쓴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풀잎은 쓰러져도 하늘을 보고 꽃피기는 쉬워도 아름답긴 어려워라.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의 자유를 만나 언강 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세찬 눈보라 속으로 노래도 없이 꽃잎처럼 흘러 그대 잘 가라. 그대의 눈물 이제 곧 강물 되리니 그대 사랑 이제 곧 노래 되리니 산을 입에 물고 나는 눈물이 작은 새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 잘 가라.